안녕하세요.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도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 친구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란 이야기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요즘 암울한 소식들만 많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한다고 또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누군가 유행시킨 용어가 있는데 바로 헬조선입니다. 지옥 같은 한국이란 비꼬는 말인데요. 요즘은 그 말이 더욱 성해야 할 판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요상하게 오히려 쑥 들어갔네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퍼돌린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치, 경제, 직장 모두 암울하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좋은 점은 없을까, 살만한 구석은 없을까 하고 눈을 돌려봐야 할 듯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평할까? 한국에 온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출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간혹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하고도 산에 오릅니다. 한국은 사는 나라예요. 서울시만 해도 인구 1,000만 명이 바글바글 사는 곳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조금만 차를 끌고 나가면 산이 보이거나 숲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길이 일자로 쭉쭉 뻗는 곳이 잘 없고 고불고불합니다. 우리야 그게 익숙하죠? 그래도 일단 차를 몰고 나가면 답답합니다. 대체로 언덕이 높고 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나머지 좁은 공간에 집을 잔뜩 지어야 하므로 고층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무척 신기하고 정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조금만 걸으면 산이고 언덕이고 숲이니까요. 실제로 한국 곳곳은 숲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산악이 많은 나라도 많다지만 그곳은 대체로 산골이고 촌이지 대도시와는 거리가 아주 멀지요. 한국은 그와 달리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 오르기 쉬운 정다운 산이 많다는 것이죠. 곳곳마다 우리 한국인들은 등산 배낭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등반 영역과 상관없이 다리만 튼다면 시민 누구라도 오릅니다. 산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죠. 아침만 되면 조깅하다 나와서 뒷산에도 올라갑니다. 약간만 시내를 벗어나도 물이 맑게 흐르는 계곡을 만납니다. 한국인은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고 생활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이 모습이 정말 특이하고 신기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아무 나라에서나 볼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자기들은 산에 한번 가려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멀리 여행을 가야 가능한데 한국인들은 너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외국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간혹 한국 등산과 산에 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있는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게 서울이야? 와, 되게 아름답다. 저 속에 살면 힘이 나겠다. 가까운 뒷산에 등산 가면 좋겠다. 시내 산에 나무가 참 많네. 시내 가까운 산에 암벽 등반한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전문 등산가들인가 보다. 저 복장 봐. 계곡물이 너무 맑고 좋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는 등산복인데 그들 눈에는 대단한 전문가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산에 올라가도 우리 등산 복장이 대단하거든요. 겨우 야산 올라가는데도 등산복 거의 입고 등산화도 비싼 거 신고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이 그들 눈에는 신기한가 봅니다. 세계에서 숲이 가장 울창한 나라로 핀란드 다음으로 2위가 한국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일본이 나무 많기를 익히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 그리고 아마존 밀림 있는 브라질보다 앞선다니 선뜻 믿어지질 않습니다. 일본도 나무가 많고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훨씬 평야와 개할지가 많고 넓습니다. 우리보다 가용 땅이 넓어요. 인구 밀도도 우리나라보다는 떨어지고요. 옆나라 중국은 가도 가도 평지입니다. 산악지대로 가려면 며칠 달려가야 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말할 것 없이 모조리 땅이 넓습니다. 등산을 생활화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산을 가꾼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숭이가 된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꾼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산은 한 번 발가벗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한국 산은 해방이 되고 6.25 전후로 가장 헐벗었어요. 그림과 같은 산을 우리는 울창한 숲으로 가꾼 민족입니다. 산림녹화의 절대적인 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 국민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에 가면 숲이 너무 좋죠. 그 역시 지난 역사 혼란기에 사찰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도벌을 막고 산을 지키는 결과물이지 그냥 거기 나무가 저절로 뻑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가이드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한국에 와보면 어딜 가나 산이고 숲이 울창한 것을 보고 너무 부럽다고요. 고속도로를 달려봐도 비치는 게 모두 산인데 나무가 많다는 것이죠.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 서울시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파트와 산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인구 1,000만 명이 산다는 수도 서울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는 서울에 차 댈 데도 없어서 답답해 못 살겠다 하는데요. 그들은 눈에는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안 와본 사람들은 꼭 한국에 가봐야지 다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정말 가까운 곳에 그림 같은 산과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물은 맑고 푸르고 깨끗합니다. 산림울창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중국을 여러 번 들어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강마다 누런 물이 흐르거나 검은 물이 흐릅니다. 대낮에도 하늘 해가 달처럼 보여요. 미세먼지 짙도갑니다. 바다 쪽으로 나와서 관광을 다녀도 바다가 온통 누렇고 바닷가에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사찰에 가봐도 주변에 개천물이 안 흘러요. 국청사는 절에 가니까 물이 푸르게 흐른 개천이 있긴 있었지만 장강의 소삼엽에 들어가면 강물이 푸르게 흐르고 대체로 어딜 가나 대다수 강물은 누런 흙탕물만 흐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금수강산입니다. 한국 사찰 가보세요. 풍광과 조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 해인사인데요. 가을 단풍도 좋고 겨울에 눈이 오면 또 다른 정치 보여줍니다. 절 뒤에 큰 소나무에 눈이 쌓이면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해인사 있고 홍유동 계곡인데 시원하고 맑습니다. 해인사 본찰 바로 옆 왼편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면 계곡물이 좁아지지만 또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여긴 백담사인데요. 아마 기본 작은 강치고 가장 물이 풍부하게 늘 흐르는 곳이 백담사 계곡이 최고일 겁니다. 물 많고 주변 풍광 좋고 겨울 백담사도 좋아요. 단풍철에도 좋고. 설악산에 가볼까요? 백담사는 설악산을 두고 산 너머에 신흥사가 있죠. 큰 사찰입니다. 설악산이 뭐니 해도 천불동 계곡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고 막혀 있어요. 특히 폭우가 내리는 여름에는 주의해야 하는 곳이에요. 갑자기 물이 불어버리거든요. 아무튼 경치 하나는 너무 좋습니다. 계곡 안은 폭포도 있고 기암괴석이 즐비합니다. 단풍도 좋습니다. 한국의 숲과 자연과 물이 풍부한 계곡 정말 아름답습니다. 옆나라 일본에 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연 최고가 한국입니다. 동해로 가도 끝없는 창창한 바다의 주변 풍광이 그림 같고 배 타고 가도 되지만 그냥 차로 돌아도 되는데 충무, 통영과 여수 그리고 공나라도 쪽 한려수들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것은 너무 가까이 있고 자주 보노라니 좋은 걸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 너무 좋은 자연 풍광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